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앞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동통신 이용한 수익에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수익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실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 네트워크 API라고 하는 기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슬라이드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시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넷큐브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저희는 아까 나당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스타트업 회사이고 국내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저희는 통신과 네트워크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통신과 네트워크 관련된 보안 기술을 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사실 이 공간도 마곡에 저희 고객이 계시는데 저희가 주로 이제 비즈니스하는 분야는 기업의 업무망 내부 네트워크,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 업무망을 사용하실 때 사용자에 기반한 어떤 정책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디바이스, 위치, 다양한 그 기업의 어떤 제로 트러스트 어떤 그런 팔러시에 입각한 정책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저희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만 명 정도의 임직원분들이 건물이 한 12개 정도 되는데 옮겨 다니시면서 어디서 접속하신지 간에 관계없이 자기 고유한 정책을 가지고 동일한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네요. 네, 회사 소개 잠깐 붙였는데 왼쪽이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이고 오른쪽이 저희가 한편으로 5G 관련돼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제 버티컬 서비스 제공자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이 전 세계에 다양한 통신사들을 이용했을 때 각각의 어떤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된 정책에 따라서 사용자와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리고 통신사들의 특정 슬라이스에 대한 프로파일을 매칭시켜주는 그런 네트워크 슬라이스 관리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했고요. 사실은 5G SA가 저희가 굉장히 좀 일찍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좀 현실적으로는 SA가 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에 이런 서비스들도 저희가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사업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좀 직접적인 그런 툴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API라고 하는 이제 기술을 설명드릴 건데요. 과거에 생각해 보시면은 한 2000년대 초반 정도 저희가 피처폰을 이제 다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피처폰을 썼을 때는 피처폰을 딱 열면은 뭔가 나오죠. 그래서 네이트, 올레 이런 이제 뭔가 로고가 나오면서 모든 거기에 제공된 서비스들 영상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뉴스라든지 이런 모든 광고라든지 모든 서비스들이 사업자가 CP들과 완전히 결탁을 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사업자가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통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좋은 시절이었을 텐데 모든 컨텐츠에 대한 그런 수익을 사업자가 자연스럽게 배분받을 수 있는 시절이었는데 5G가 되면서 사실 그 전에 인터넷이 모바일 기기로 들어가고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가 이제 일반 사용자고요. 왼쪽이 사업자고 오른쪽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어플리케이션 프로바이더라고 봤을 때 사업자와 개인 간의 그런 비즈니스는 당연히 우리가 이동통신 사용하니까 관계가 있을 거고 어플리케이션과 우리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개인 간의 그런 비즈니스 로직도 당연히 비즈니스 관계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업자가 더 이상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쓸 수 있고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망이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메신저라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하는 사업자와 어떤 수익을 공유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자연스럽게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고요. 5G가 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거는 5G에 아까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관련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티컬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물론 단순한 인터넷은 아니겠지만 버티컬 어떤 특수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어플리케이션 사업자가 통신 사업자의 특수한 그런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반의 SA망을 사용했을 때 어떤
프로파일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프로비저닝 한다든지 이런 그 사업자가 부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새롭게 생길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기대가 아직 충족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제 그 모든 걸 사업자 통제했던 것들을 좀 벗어나서 뭐 현재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일부 국가의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트워크 API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업자의 공통적인 게이트웨이를 관문을 만들고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공통적인 관문을 통해서 들락날락하게 되고 요 들락날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현재 업계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트워크를 어떤 외부의 어플리케이션과 공유를 할 때는 이제 뭔가 그냥 단순히 뭐 우리 사업자의 망을 그냥 내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PI와 같은 이제 뭔가가 필요한데 이런 API를 5G 이동통신은 당연히 표준화해서 모든 것을 이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3GPP에서도 이런 네트워크에 관련된 기능을 외부에 제공하고 어플리케이션 쪽에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표준에서부터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NEF라고 하는 이런 표준을 보면 네트워크 펑션 익스포저라고 하고 네트워크를 특히 코어 네트워크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파라미터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외부의 어플리케이션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5G 사실 그 이전에 SCF라고 하는 이제 LTE에서부터 이미 표준으로 3GPP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표준들이 거의 그 사실 우리가 코어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능들이 다 있을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각각의 보면 책 한 권씩 그 API가 있을 정도로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자료가 API를 통해서 외부 어플리케이션에 마음만 먹으면은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토대는 사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단순히 네트워크 펑션을 익스포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API 프레임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도 3GPP에서 이제 계속 5G가 릴리즈가 이제 올라가면서 계속 추가해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캐피프라고 하는 그 API 프레임워크 혹은 밑에 보면 이제 NEF, SCF가 있고 그다음에 ONN 관련된 그런 서비스도 익스포저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API를 통해서 맨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직접적으로 코어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뭐 제공받거나 아니면 어떤 제어에 관련된 프로비저닝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API를 통해서 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그 노력들이 3GPP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잠깐 보셔서 알겠지만 NEF라든지 SCF 같은 이런 그 네트워크 그 5G 네트워크 익스포저 펑션 같은 경우에는 코어에 있는 기능들을 거의 그대로 다 익스포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API의 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NEF 같은 경우에 그 일부 파라미터를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뭐 DNN이나 DNA, GPSI, PDU 여기 계신 통신 전문가들은 뭐 굉장히 익숙하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라미터들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사용하기 난해한 그런 그 API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코어에 어떻게 보면 디펜던시가 좀 있다 보니까 제조사별로 제공되는 그 API가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 사업자에서 또 개별적으로 또 제공되는 그런 API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호환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 3GPP에서 기술적으로 제공되는 그런 API 기술들은 사실 잘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이제 어쨌든 문제가 있으면은 사실 사업자의 수익과 관련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하려고 나선 그런 주체가 GSMA라는 이제 단체이고 GSMA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그런 협의체이잖아요. GSMA가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3GPP에 있던 문제들을 좀 개선해서 하나의 그 플랫폼 개발을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어디든 어느 사업자인지 쓸 수 있는 좀 더 그 유니버셜한 그런 API 표준을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움직임을 이제 시작했고요. 이게 약 2022년 정도, 지금 한 3년 정도 전에 사실
시작한 적이 많이 되진 않았습니다. 3년 정도 전에 GSMA가 이제 오픈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를 시작을 했고, 왼쪽에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통신 사업자들이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해서 지금 참가를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뭐 KT, SKT, U+ 같은 국내 사업자들도 다 당연히 여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GSMA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이런 그 표준을 API 만들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기존의 3GPP에서 제공했던 그런 표준들이나 아니면 뭐 TM4론과 같은 다른 이동통신사 관련된 그런 표준화 단체의 그런 표준들과 좀 결합을 해서 좀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시장에 이거를 이제 이런 API, 표준 API를 도입하자라는 게 일단 큰 목표였고요. 그걸 위해서 GSMA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체 협회니까 실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리눅스 파운데이션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그 전에 약간 있었던 이제 그 카마라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에 리눅스 파운데이션의 카마라라는 프로젝트에 GSMA가 이제 스폰서를 하면서 이제 카마라가 즉 리눅스 파운데이션이 좀 리딩을 해서 이런 이제 그 오픈 API의 네트워크 API의 설계라든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 세계 50개국 정도에서 이미 불과 뭐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런 이니셔티브이긴 하지만 이미 50개국 정도의 72개 사업자들이 이미 참가를 하고 있고, 여기 홈페이지 상에 보면 이제 국내도 통신사 한 군데서 지금 일부 API를 카메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 아까 그 NEF가 코어에 있는 기능들을 직접적으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면, 카메라는 약간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을 좀 주고 있습니다. 맨 밑에 그림에서 보면 텔코 서비스 익스포저 플랫폼이 일종의 약간 NEF와 같은 그런 기능이라고 하면, 거기에 API를 카메라라는 이제 API를 그 디파인을 하고, 외부에서 서드파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표준화된 API를 디파인을 하고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호출하거나, 아니면 맨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어그리게이터나 포탈을 두고, 즉 사업자가 포탈을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은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여러 사업자를 연결해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 그런 어그리게이터죠.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그런 포탈을 두고, 이 포탈이 카메라 API를 제공했을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입장에서는 맨 오른쪽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사업자가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의 많은 통신사들을 카메라로 다 묶을 수가 있다고 하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그 카메라 API 한 군데만 약정을 하고 그 API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까 50개국에 있는 72개 사업자에 있는 사업 그 실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이제 할 수 있게 된 거죠. 카메라 API는 그 NEF에서 봤던 거랑 유사한데요. 사실 좀 카테고리나 이런 그 실제 기능 자체가 상당히 하이 레벨한 그런 위주로 나와 있고, 대신 3GPP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한 모든 그런 그 기능들을 다 제공하기보다는 당장 급한 것부터 빨리 구현해서 표준화할 수 있는 그런 그 표준부터 먼저 이제 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게 보안과 관련된 요즘에 보안도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보안과 관련된 그런 이제 API를 먼저 제공하고 있고요. 뭐 그 위치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서비스와 관련된 그런 어떤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페이먼트 앤 차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카메라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제공하고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성숙한 그런 API 목록을 제가 지금 가져온 거고요. 그 중에 일부를 가져온 거고, 사실 지금 이 외에도 많은 그런 API들이 현재 논의되고 있고 계속 추가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프로젝트의 실제 유즈 케이스 예를 보면, 예를 들어서 뱅킹 앱이 있는데, 뱅킹 앱에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해킹 사고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모든 걸 다 이걸로 통신사에 있는 네트워크 쪽에서 제공된 정보로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뭐 그 컬러 베리피케이션 같은 API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그 이용자의 그 핸드폰이 맞는지를 뭐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심카드가 최근에 바뀐 이력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디바이스를 뭐 그 기기 이동을 한 그런 이력이 있다든지,
다양한 이런 그 정보들을 카메라 API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 뱅킹 앱 혹은 뭐 여러 가지 금융 혹은 보안 관련된 민감한 그런 앱들이 사용되는데 정책의 그런 그 제재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API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IoT라든지 아니면 물류에 관련된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치와 관련된 그런 정보가 굉장히 민감할 텐데 기존에 이제 그 뭐 GPS라든지 아니면 하이레벨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의 어떤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통신사의 그 API에서 직접 오는 정보를 가지고 지오펜싱 정보를 직접 이용하게 되면 보다 정확하고 더 빠른 그다음에 외부 GPS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도움이 없이도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고화질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실감의 콘텐츠 같은 이런 그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관련된 그런 서비스와 유사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자 할 때 이 단말이 5G가 되는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API를 통해서 고객한테 어떤 별도의 그 번거로운 UX적인 절차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어서 바로 이런 실감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이제 주제가 AI, 이 행사의 주제가 AI이고 이번 세션도 하이퍼 AI인데 사실 저희가 AI 하려고 이제 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내서 이렇게 만나고 모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AI에 관련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아까 뭐 이전 발표자들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을 가지고 수익화하는데 카메라가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카메라 자체가 코어와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위주로 이제 API를 만들다 보니까 그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정보는 이제 우리가 API를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유저 플레인, 우리가 뭐 학습을 하거나 인퍼런싱을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유통시키거나 하는 그런 경로로서는 이 카메라 API를 절대 이용할 수가 없고요. 별도의 경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자체에 아직까지는 뭐 AI, ML 관련된 그런 뭐 API가 제공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I 온라인 관련된 뭐 어플리케이션들은 보시면 알 것 같고 아까 오란도 그 SK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AI 랜을 할 때 지금 사실 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오랜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장표를 보여드린 거고요. 오란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라디오 하드웨어 자체에서 뭔가 일어난 일이 많기 때문에 물론 외부의 인터페이스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외부의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이 제공하기에는 뭔가 이걸 비즈니스를 같이 엮기에는 좀 아직 좀 굉장히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API를 통하되 MEC를 가정하고 MEC에서 GPU나 이런 AI에 필요한 그런 자원이 제공되는 것을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제공되지 않는 그런 API지만 예를 들면 뭐 GPU 리소스 온 디맨드와 같은 그런 이제 뭐 카메라의 API를 저희가 제안을 해서 하던 아니면 어떤 국내에서 필요한 혹은 하이퍼 AI 프로젝트를 위해서 필요한 API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해서 이런 API를 사용하게 되면 엣지에 사실 아까 이제 카메라에도 엣지 디스커버리 같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에 GPU나 우리가 필요한 학습이나 인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를 두고 카메라 혹은 우리가 지금 새롭게 제안한 그런 API를 통해서 GPU의 어베일러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세션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API로 수행하면서 모니타이징도 같이 하면서 AI를 가지고 익스텐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급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